가불기라고 하죠 보통은. 가드 불가 기술. 방어할 수 없는 기술이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가드를 불할 수 없는 기술이 지금 들어왔어. 뭐를 해도 욕을 먹는. 그러니까 이거 가드 불가능한 기술인 거야 지금. 걸린 거야 지금. 어퍼컷이네요. 서울대는 학생 선발에서 늘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학생 중 일반고 비율을 약 50% 정도 맞춰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입학생이 지역 안배입니다. 전국 고르게 입학생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특정 지역에 합격생이 몰리면 안 된다. 그렇죠. 몰리게 되면 이제 국정감사 때 끌려나갑니다. 국정감사 때 항상 서울대는 가거든요. 작년에도 갔고. 잡았다 요놈. 작년, 그러니까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일반고 합격 비율이 50.8%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재작년 2019학년도 일반고 합격 비율은 50.9%입니다. 물론 이제 전형 설계를 뭐 직인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저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비율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네. 지역 안배도 서울대 입장에서는 저는 이 지역 안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 예.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고 예. 이런 거 어느 정도 그건 이제 컨트롤이 전형 됩니다. 설계에 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역 안배가 어려워. 지역별 합격생 현황을 좀 보면 작년에 2020학년도 작년에 합격생 중 수시 정시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합격생이 36.3%입니다. 광역시가 20.5, 20%. 그리고 시 38.6, 군 4.6입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재작년에는 서울시 출신이 36.7, 광역시가 21.5, 시가 37%, 군이 4.8%입니다. 비슷합니다. 거의 그죠? 1% 내에서 네. 맞춰주네요. 아니 뭐 서울 인구가 많으니까 36.3% 아니냐. 참고로 서울 인구가 많긴 한데 1000만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수준이라고 봐야죠. 5천만이 예, 넘으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예. 2020년 10월 기준 행안부 통계를 제가 갖고 왔는데 서울시 인구가 18.1%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8%밖에 안 되죠. 18%인데 36.3%가 서울대 합격생이에요. 서울 안 맞죠 균형이? 물론 네. 야씨 그거 균형이 맞아야 되냐? 어? 실력 좋은 애들이 서울에 많이 있으니까 서울 애들이 많이 가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애매해. 그럼 서울에 태어나면 다 실력이 좋습니까? 우리나라 광역시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4.9가 25%인데 네, 네. 서울대 합격 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구일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50% 이상은 다 시 인구일 텐데 네. 뭐 38.6%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이게 좀 특정 지역에 좀 몰리는 현상이 있다. 수시 정시 이것도 차이가 있나요, 그럼? 서울대 정시에서는 서울 지역 출신 예. 학생들이 몇 프로냐? 서울 45.4%입니다. 수시에서 지역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지어 일반 전형까지도 계속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수시에서 뭐 약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네. 서울에도 많은 학교가 있고 다 전교 1등이 있고 직윤 다 대상자들이 있고 수능 최저 맞출 확률도 훨씬 높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과제로 생각하고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오늘 서울대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단순 지역별 인구 비율만 봐도 좀 서울에 치중이 돼 있는데 여수지를 넘어서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전북에 서울대 전라북도에도 서울대 정시 합격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겠죠. 네. 근데 거기 전북의 서울대 정시 합격생은 아마 상상고에서 대부분 날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학교에 몰려 있어요. 지방은 심지어 광역시만 가더라도 정시 합격생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도 쏠려 있고 특정 지역에 특정 학교에 쏠려 있어요. 예. 자, 근데 그래서 이거랑 뭐 이 정시 오늘 개편이랑 정시 뭔 교과 상관이에요? 개편은 뭔 상관이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자, 서울대는 왜 이랬을까? 작년 국정감사로 들어갑니다. 야,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없다고 예, 했겠죠. 없어. 작년 이 질문이 던진 국정감사 교문이 국정감사 10월이었고 문제는 그 다음 달에 사건이 터집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됩니다. 11월에. 예. 핵심 내용은 아시죠? 야, 갑자기. 예, 주요 대학 정시 40% 올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혼종의 탕생입니다. 서울대가 계속 이제 20%대로 정시 비율을 유지했잖아요. 한창 교육부의 압박에 의해서 30%까지 올렸어요. 10%까지는 서울대에서 오케이 했을 거야. 왜냐하면 30%까지는 뭐 일반고 비율이라든지 지역별 안배 이런 것들 과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이런 거 과제를 30%까지는 그래도 레드라인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서울대에서. 네. 40%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요청대로 정시 40%를 올려버리면 네. 일반고 비율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일반고도 정시로 많이 가니까. 예. 예. 문제는 지역별 안배가 무너집니다.
그쵸 그쵸.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레드라인을 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시 관련된 입학생은. 네. 근데 이게 40%까지 되면 서울, 광역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불기라고 하죠, 보통은. 가드 불가 기술. 방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술이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가드를 불할 수 없는 기술이 지금 들어왔어. 교육부 및 여론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하던 대로 그냥 30%를 뽑던가. 두 번째는 정시 40%를 올리는 거예요. 지역 안배가 무너지고. 뭐를 해도 욕을 먹는. 그러니까 이건 가드 불가능한 기술인 거야 지금. 걸린 거야 지금. 어퍼컷이네요. 여기서 정시 직윤과 교과평가 도입이라는 네. 수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 그쵸. 배경 때문에.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왜 이런 전형 요소를 도입을 했는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정시 비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에서. 2023학년도에 이렇게 도입하겠다는 것만 발표했고 아직 안 위에 나왔어요? 우리는 정시 비율 몇 프로입니다라고는 아직은 발표를 안 했어요. 네, 아직은. 서울대가 정시 비율을 그냥 30%로 유지할 거면 굳이 이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너. 그쵸? 예. 정시 그러니까 올리려고 정시를 올릴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30% 그러니까 정시를 30% 유지하면서 안 올리고 이 방식을 도입한 거면 진짜 서울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공교육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시 비율을 올리고 이제 지역 안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정시 직윤을 만들기로 했고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전형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시 직윤 이게 지역 안배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묘수인 거예요. 수능 60에 내신 40인데 자 이렇게 되면 내신 40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통 서울대가 정시에서 뭐 한 문제 차이로 되니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인문계는 한 문제가 뭡니까? 2점짜리 맞췄냐 3점짜리 맞췄냐에 따라서 뭐 붙고 떨어지고 그래요. 서울대의 내신 40%라는 거는 엄청나게 합격 불합격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게 일괄합산이에요. 내신 40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 직윤으로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시 직윤을 활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까 뭐 교과 평가에 세부 특기도 들어가고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막 엄청 불리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등급이 1, 2등급 뭐 이런 식이 들어갔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2로 제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특목 자사고나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교육 특구 지역의 유명한 학교에서는 1, 2등급 따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보다 그렇죠. 더 어렵거든요. 네. 특목 자사고뿐만 아니라 서울대 정시는 지역 내에서 특정 학교에 또 몰리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특정 학교도 사실상 이거는 못 씁니다. 맞습니다. 평범한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정시를 노린다? 내신 최상위권 확률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신 이미 돼 있지? 그러니까 내신 40% 줄게. 근데 정시 경쟁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야 그거 커버해. 지금 이렇게 설계한 걸로 좀 설계는 한 보여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해서는 또 불안하니까 정시 직위를 아예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격 조건을 N수생도 쓸 수 있게 해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맞아 예, 떨어지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역들은 보통 수시에서 많이 그렇죠. 해결하려고 하니까 네. 작년에 지금 받았다가 그렇죠. 떨어졌어. 이미 받아놓은 내신은 좋으니까. 그렇죠. 이미 받아놓은 내신이 있잖아. 좋은데 만약에 연고대 다니는 데 N수생이 서울대를 놀려면 사실상 정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능 100%. 근데 정시는 너무 너무 경쟁이 힘들잖아요. 치열해. 네, 그러니까 뭐지? 약간 빈틈. 정시 직윤이 재수생도 된다고? 근데 재학생들은 또 내신에 올인하느라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까지도 물려놨어요. 40%를 깔아주고. 네. 이렇게 되면 정시 직윤에서는 나름 지역 안배 프로세스가 확실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서울대 전체 합격생 지역 안배 레드라인이 매우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정시도 늘리고 교육부대로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어느 정도 취지는 뭐 살리면서 살리죠.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공교육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죽이지 표면적으로는,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무너지긴 하겠지만 지역 안배도 무너지지 않고 했다고는 할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서울대도 포기한 건 있습니다. 대입 전형에 간소합니다. 교과 전형이면 그냥 교과 성적만 주로 봐. 그렇죠. 수능이야 썩지 말고 그냥 수능으로만 봐. 이게 대입 전형 간소화거든요. 예. 지금 대입 전형 간소화가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버릴 카드가 되지 않을까. 경희대가 학종의 수능 체제 경희대학교가 원래 만들었잖아요. 이제 수능 체제가 전통적으로 없이 하는 예. 이제 수시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에서 그렇죠. 없었는데 그리고 내년부터 생깁니다. 교과 전형 신설되는 학교들 다 보면 수능 체제가 있고 그러니까 네. 지금 벌써 간소화 정책을 깨지는 조짐이 보이는데 네. 서울대가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냥 확실하게 깨지지 않을까 이제. 야씨 뭐
해. 야, 우리 프리스타일로 하자.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야, 이렇게 야, 되는 수험체에서 거지. 싹 다 걸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고.